방정식을 풉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돼서 x는 뭐 아니면 뭐가 나옵니까? 2 아니면 4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아까 구했지? x가 2일 때 y의 값 몇이라고 이미 구해놨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어. 그럼 x가 4일 때도 구할 수 있지? 여기에 대입합니다. x 자리에 4 대입하면 y는 1이에요. 오, y는 1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PQ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즉 2,-1이라는 점과 4,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거리 구해봅니다. 루트 2하고 4 사이의 거리 차이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2의 제곱 4. 루트 8이니까 답은 2 루트 2가 되겠구나. 요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 2차 방정식 이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개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는 건 2차 방정식과 함수에 관한 얘기예요.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다? 근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근의 공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근의 공식 x 어떻게 구해?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 중학교 때 요걸 배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수업자들이 이 근을 보다 보니까 근이요, 실근이 나오는 경우와 중학교 때 보통 근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허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라고 고등학교에서 허수를 배우면서 설명했었죠. 실근이 나오는 경우 혹은 허근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해 주는 식은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판별식 D와 4분의 D공식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판별식의 전제 조건은 여기에 나오는 ABC가 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하는 거다? 실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얘기할 수 있으면 얘도 실수, 얘도 실수면 와우, 루트속만 실수가 되면 되겠네?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실근, 0이면은 중근, 0보다 작으면 와우,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 허근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두 개의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의 공식만 알면 판별식은 거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을 배우면서 또 엄청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무슨 개념이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수능시험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자,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분의 c. 자, 두 근의 차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어쨌든 나름 대략 중학교 때도 봤고 고등학교 때도 본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순수하게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고등학교 영역에서 나오는 이론이 두 개가 있으니 그 첫 번째 이론이 뭐냐? 이 실근이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도 있고
두 근이 모두 은근인 경우도 있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인 경우도 있더라. 즉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는 이 개념의 제목은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개념을 무슨 개념이라고 부른다? 실근의 부호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용어에 익숙하다면 고등학교에 나오는 실근의 부호라는 용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 기본적으로 몇 개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다? 3개. 뭐뭐뭐 불러. 시작.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부호를 따져주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근이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은근이 되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몰라서 못 구하는 거고 얘를 만족하면 얘는 거저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서 뭐만 따지면 된다?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만 따지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근의 공식이라는 용어하에 이 공식 외우고 있죠. 판별식이라는 용어하에 이 공식 외우고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용어하에 이 공식 외우고 있듯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실근의 부호라는 용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실근의 부호에 나오는 이 개념도 통째로 이 공식을 외우듯이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요. 딱 이거 3개만 알고 얘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하는 잔소리야. 알겠지? 고등학교 때 문제 몇 개 못 푼다고 무시하고 안 배우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개념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은 후에 뭐로 발전되냐면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0이야. 두 근이 0보다 크네? 0보다 작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네 라고 한다면요. 얘는 기준이 그냥 다른 숫자로 바뀌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7이라고 한다면 두 근이 7보다 크네, 두 근이 7보다 작네,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어느 단원에서 배워? 2차 방정식에서 배워요. 왜? 판별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근의 분리는 요 녀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인데 어느 단원에서 배운다? 2차 함수에서 배워요. 왜? 더 어려운데 어려운 건 딱 하나요. 그래프를 그려야지 얘를 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프를 우리는 방정식에서 배워, 함수에서 배워, 함수.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근이 모두 7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다. 한 근은 7보다 작고 또 다른 한 근은 7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뀔 뿐이야. 근데 개념이 그대로 기준만 바뀌었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라는 조건 나오면 얘는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얘처럼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3가지 조건이 뭔지 암기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를 풀어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부호를 따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실근의 부호의 핵심은 뭐라고? 시작!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한 번 더. 실근의 부호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근의 분리도 핵심이 있겠지. 근의 분리도 요 D까지는 똑같아. D야. 그런데 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오냐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와. 마이너스 2A분의 B 많이 듣던 건데 이거 무슨 식을 구할 때 구하는 거야? 대칭축의 식을 구할 때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이자 대칭축의 식.
그리고 요 알파, 베타 대신요. F 여기서 별을 할까? FA라고 할까? FA, F별이라고 하자. F별 요렇게 3개를 따져주시면 돼요. 자, 다시 실근의 보는 시작. 실근의 보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한 번 더. 실근의 보는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근의 분리는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한 번 더. 근의 분리는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근의 분리라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할게요. 자, 제목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의 배경.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의 배경. 자, 볼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한 근은 0보다 크고 또 한 근은 0보다 작다처럼 기준이 누구다? 0이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는 이렇게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요거 3줄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부호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어떤 실수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법을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암기할 거예요. 선생님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이렇게 3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 한 번 더.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별 마지막.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의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실근의 부호부터요, 문제를 푸는데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근의 분리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우선 판별식 D예요. 판별식 D예요. 자, 얘가 실근이 되는 조건은 뭐야? 0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또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개념인데 이 녀석의 속뜻은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야 된다입니다.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3번째는 뭐다? F별이에요. 자, 여기서 F별의 의미는 뭐냐면 별이 경계인 거예요. 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경계점에서의 F별이 돼버리면 얘는 Y값이 되죠? Y값의 부호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말하길 근의 분리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에서 넘어왔으니까 저기 보이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부호와 관련이 있겠네요? 예, 있어요. 저기에 보이는 F별은요, 알파 베타라는 부호와 관련이 있어야겠네요? 예, 있어요. 선생님이 그 관련성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2분의 1을 딱 걷어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지. 근데 많이 들어보던 식이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와 같다? 항상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아요. 아, 대칭 추계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도대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인 f별이 왜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런 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을 가지고요, y는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고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경계를 0으로 삼아 볼 거야. 경계를 0으로 삼는다는 건 여기에 몇을 대입한다? x자리에 0을 대입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x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봤더니 y값이 뭐가 나와요? 알파 베타가 나와. 즉 f0이 알파 베타가 되더라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요번에는 선생님이 그냥 y는 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을 가지고 있어. 얘는 0은 y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할 때요, 경계점을 0이 아닌 별로 삼은 거야. 내가 얘를 별로 삼아버렸어. 그러면 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x자리에 몇을 대입해야 돼요? 별을 대입해야겠지. 즉 뭐가 돼버린다? a별의 제곱 플러스 b별 플러스 c의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요.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부호에선 기준이 0이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부호를 판단했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준은 별이기 때문에 뭐의 부호? f별의 부호를 판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 내용이 복잡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관련이 있대. 알겠습니까? 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관련이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 보도록 합시다. 한근은 별보다 작고 한근은 별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지. 자, 우리 실근의 부호에서도 한근은 0보다 크고 한근은 0보다 작아요. 즉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에요 라고 하면 무슨 부호만 신경 썼어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관련이 있는 녀석이 누군데? f별. 그래서 이때는 조건 한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즉 누구만 신경 쓰면 된다? f별만 신경 쓰면 된다. 일명 뭐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얘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네모 박스의 내용을 읽어볼 건데 거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 뭐로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돼? 틀린 글자가 하나 있는데 한계점을 뭐로 바꿔야 된다? 경계점으로 바꿔놓으세요. 한계점을 경계점으로 바꿔놓고 우리 거기 네모 박스만 한번 읽고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시작! 조건은 그대로이고 기본 유형에서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난다요. 경계점과 관련된 식만 늘어난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100% 무슨 개념이다? 근의 분리 개념이다요. 자, 근데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2A분의 B F별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야. 선생님, 방정식을 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리기 쉽지요. 어떻게 그린다? y는을 붙여서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함수를 하나 그리고 요 우변에도 y는을 붙여서 y는 0, 일명 x축을 그려놓으시면 되는데 두 근이라는 게 생겨야 되니까 그림을 아래로 골록이고 x축이 있는데 와, 두 근은 여기에서 뭐예요? 교점의 x좌표지?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러면 얘기해봐. 여기는 1번, 2번, 3번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있어. 이 기준이 되는 1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1번에 들어가야지만 두 근이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그림은 요 정도 그림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왜냐면 두 근이 1보다 큰데 두 근이 모두 3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 중근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와,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니까 4분의 D 공식 써줘도 되겠구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므로 M-3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쟤를 0으로 만드는 N값은 0하고 3 나왔지. 0 이상이다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M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자. 이번에는 뭐를 봐야 돼?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를 봐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에서요. 대칭축의 위치를 표시해봐야 돼. 그리고 대칭축이 경계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즉 크냐 작냐를 판단해야 돼요. 얘기해봐. 대칭축은 1보다 크다.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은 경계가 되는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식습니다. 마이너스 2 a 자리에는 1이 보이고 b 자리에는 뭐가 보입니까? b 자리에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2m이 보여요. 그러므로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 2는 약분이 되겠죠? 결국 m은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저기서는 경계가 되는 녀석이 누구야? 1이지 1. 그럼 우리는 뭐의 부호를 따지면 된다? F1의 부호를 따지면 돼요. 자, F1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X가 1이 들어갔을 때 이 점에 Y좌표가 바로 F1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점이 위에 있으면 0보다 크다. 아래쪽에 있으면 0보다 작다. 만약에 여기 딱 걸쳐 있으면 0이다. 이렇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는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므로 F1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다. X축 위쪽에 있으므로. 자, 그러면 F1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요 식에서 X에 관한 문자가 여기 막 나온 식이 하나 있지? 우린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X라는 문자를 막 포함한 어떤 식이 FX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이제 X 대신 1 대입하면 1-2m 플러스 3m 이렇게 나와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네요. 결국 n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나왔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하려는 M의 범위는 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범위를 AND로 만족시켜야 될까? OR로 만족시켜야 될까?
엔드야 오와야? 엔드로 만족시켜야 돼요. 세 개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범위를 찾으는데 범위 너무 복잡하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파란색 그림을 그리면 0 이하, 3 이상, 이런 그림이 나오네. 빨간색을 그리면 1보다 크다. 자, 하얀색을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세 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보니까 요 영역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뭐가 될까요? M은 3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M은 3 이상.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의 분리예요. 잘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유형이네요. 여기서 한 번 더. 너희들 잊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두근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몇 가지 조건 만족한다? 세 가지 조건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3자를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도 근이 1보다 작다니까 근의 분리로 푸시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물렁긴 이차함수하고 x축이 보이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면 1은 1, 2, 3 중에 어디에 놓여야 돼? 3번 영역에 이렇게 놓여야지만 두 근이 1보다 작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지요. 이제 한번 고생했으면 컨닝하지. 위에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풀었더니까 뭐가 나왔어요? M은 0이야 혹은 M은 3 이상이라는 이런 결론이 아까 나왔었죠. 자, 이제 두 번째 풀어봅니다. 대칭축의 위치인 마이너스 2a분의 1은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진짜 1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의 식은 1보다 작다구나.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자.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크다인데 쟤는 1보다 작다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부호만 어떻게 버리면 돼? 반대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m은 1보다 작다. 요렇게 찾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서 요번에는 경계가 1이므로 F1의 부호를 계산해야 되죠. 자,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F1은 0보다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F1은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크다. X축 위에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똑같네? 똑같네. 이거 그대로 컨닝해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요 세 개를 AND로 만족한다, OR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해야 되니까 또 수직성 그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녀석을 한번 빨갱이로 그려볼까요? 0 이하, 3 이상. 자, 파랭이로 그려볼까요? 1보다 작다. 하행이로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AND로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바로 세 줄이 모두 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되겠네요. 자, 답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 0이다. 0 이하다 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림 그려놓으십시오. 자, 되셨습니까?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 오, 얘도 근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어떤 기준에 따른 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근의 분리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푼다? 시작!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별 이렇게 그린다. 그런데요. 한 근이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이런 경우에는 뭐만 따지면 된다? F별만 따지면 됩니다.